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장은 변동성이 아주 심한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지수가 급등하면서 42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다가 그 이후에는 강한 조정이 나오면서 무려 390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혼란스러운 시장일수록 항상 매매 원칙을 잘 새기고 그대로 매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인기 매매 원칙 10개명 중 5가지 매매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주식 매매를 할 때는 매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매 원칙 노트를 굿즈로 제작도 했습니다. 여기 불개미 홍인기 매매 원칙 비법 노트에는 저와 불개미님의 매매 원칙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 저희 주식 넘버원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이벤트를 통해서 매매 원칙 노트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매매 원칙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공감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번 주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제 매매 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매매 원칙 10개명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매 원칙은 주도주가 없을 때 쉴 수 있는 게 실력이다 입니다. 주식 매매를 할 때는 많은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신 있는 주도주가 나왔을 때 집중해서 매매하셔야 되고, 보이는 종목이 없을 때는 매매를 참아야지 수익을 지켜나가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예시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월요일 시장을 살펴보면 장 종료 기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봤을 때 이렇게 반도체와 로봇 종목이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많은 종목이 거래대금 상위에 포진되어 있고, 끼가 좋은 로보티즈가 이렇게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로봇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야 했고, 로보티즈를 매매하신 분이라면 수익을 잘 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말고 화, 수, 목금은 모두 지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화요일인데 5% 이상 상승 종목 중에 동일 섹터의 종목이 바이오 2종목밖에 없습니다. 월요일과 비교해서 확실히 시장에 주도 테마가 없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시장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살펴보시면 주도 테마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고, 목요일 시장도 개별주인 고영만 움직이고 다른 주도 테마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혀 주도 테마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시장같이 강한 테마가 형성되는 날에는 대장주를 잘 공략하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화, 수, 목금같이 주도 테마가 형성되지 않는 날에는 이것저것 매매할 종목을 찾아다니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시장에 매매를 참을 수 있어야 계좌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매 원칙은 물려있거나 손실 본 사람이 많은 종목은 접근하지 말자입니다. 특히 올해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거의 역대 최고로 상승한 한 해였는데, 요즘과 같은 시장에도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악재가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싶어하는 종목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 섹터 저 섹터 모두 다 상승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중심이 되는 섹터 위주로 상승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선택받는 종목에 지속적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한 줄로 정리해보면 잘 나가는 종목은 계속 잘 나가고 소외되는 종목은 계속 소외됩니다. 이것은 최근 시장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한국 주식시장에서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다. 물론 저평가된 종목을 같이 투자한다고 하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종목보단 상승 추세에 있고 시장에 관심이 많은 종목을 매매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솔루션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최근 시장이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상승하고 있는데, 7월 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로 많은 사람이 물린 종목이 됐고 대부분의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이 많은 종목은 10월달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기존 보유자들이 본전만 되면 탈출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치만큼 안 나오고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빠르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식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싸 보이는 소외된 종목은 절대 쳐다도 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상승 추세의 주도주를 공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매매 원칙으로는 손실이 나더라도 원칙을 지켰으면 잘한 매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HLB라는 종목을 매매하다가 손절을 했는데 비록 손실을 보긴 했지만 이번 주 매매를 제가 되돌아봤을 때 오히려 수익이 난 매매보다 HLB 손절한 것이 가장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손실을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잘 손절했기 때문인데 이번 주 화요일 제 HLB의 매매 타점을 보여드리면 오전 시장에 바이오가 강세를 보여서 제가 HLB를 공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매수했을 때는 많은 바이오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오 관련주가 거래대금 상위에서 이탈되기 시작했고 상승률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HLB와 코스피 지수의 당일 비교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12시까지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HLB도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2시 이후로 코스피 지수는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으나 HLB는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테마가 약해지기도 했고 코스피 지수보다도 안 좋은 흐름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칙에 맞게 이렇게 손절했습니다. 제 HLB 매매 손익을 보시면 약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손절했는데 물론 1000만원 손실이 아깝긴 하지만 제가 4억 이상을 매수했는데 만약에 손절을 안 하고 1시간만 더 기다렸다면 4000만원 수준의 손실이 났을 것입니다. 주식 단타는 아무리 잘하더라도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종목의 흐름이 전환됐다고 판단된다면 원칙대로 빠르게 손절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상관없이 원칙을 지켜서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당장은 손실을 보는 상황이 있더라도 이 원칙대로만 지속해서 매매한다면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금 관리와 비중 관리를 확실히 하자입니다. 이번 주와 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일수록 자금 관리, 비중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10월 달에 지수가 이렇게 급하게 상승할 때 유동성 장세이고 단기 매매할 종목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주도 테마와 대장주가 잘 보이는 날이라면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강조드린 것이 수익이 난다고 예수금을 계속 올려가면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익난 금액 중에 일정 부분을 인출해서 온전한 내 돈으로 만들어야지 하락장에도 수익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번 주에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 보신 분들이 꽤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식이 상승장만 있다면 계속 재투자하면서 금액을 늘려나가면 수익이 복리로 늘어나겠지만 주식은 당연히 항상 상승할 수만 없고 상승장이 있다면 하락장이 있고 반대로 하락장이 있다면 또 상승장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금 수익이 나는 것 같다고 매매하는 금액을 계속 올려나가시면 안 되고 수익이 나더라도 일부분은 반드시 인출해서 온전한 내 돈으로 만들어 놔야지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는 비중 관리의 중요성 또한 훨씬 더 큽니다. 이번 주 시장을 잘 지켜보셨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장중에 갑자기 3% 이상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3%씩 반등이 나오기도 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비중 관리를 안 하고 몰빵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수가 3%가 꺾여버리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에는 무리하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중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비중 관리를 잘 하신다면 만약에 지수가 흔들려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 상황을 잘 고려해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손절을 하고 오히려 더 좋은 종목을 잘 찾아서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자금 관리와 비중 관리에 따라 심리 상태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내 그릇에 넘어가는 금액으로 매매를 한다면 수익이 날 매매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 관리, 비중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단기 매매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디폴트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기 매매의 최대의 장점은 지수가 하락할 때 대응할 방법 없이 잃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기다렸다가 주도주를 잘 매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지수가 계속 약세를 보인 시장이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때 잃지도 않았고 오히려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을 잘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이고 예상치 못한 기회도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면 하락장이 오거나 기회가 포착했을 때도 그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디폴트라고 생각하고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구간에만 단기 매매로 접근한다면 하락장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좋은 기회가 올 때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일관성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만약 어떤 종목에 확신이 있어서 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 종목을 계속해서 가져가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단타를 주력으로 하는 사람인데 요즘 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나도 이제 종목을 좀 계속 가져가야 아닌가 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종목을 가져가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종목을 가지고 가면서 낼 수 있는 수익도 내지 못했는데, 만약 여기서 조정이 온다면 당연히 손실이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기 매매로 수익 낼 기회까지 모두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꾸준히 잘 이어나가시고 싶다면 최소한 단타 계좌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디폴트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확실히 확률 높은 구간에만 주식을 잠시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제 매매 원칙 5가지를 최근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설명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개미 홍인기 주식 넘버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역대 최고 구독자 수를 돌파했습니다.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까지 사용 가능한 감사 쿠폰을 모든 분들께 제공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 링크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